날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외면했던 거잖아요. 왜 이제야 말하세요? 왜 그때는 아니었나요? 이 병원이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다면 저는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이유 없어요. 당신 딸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면 저는 지금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가훈이 찢긴 그날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없이 살던 그 모든 날이 저에겐 더 아팠어요. 단 한 번의 굴욕적인 사건이 한 여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병원 안에서 퍼져나가고 결국 그녀는 세상 앞에 숨겨졌던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된 한 간호사의 고통과 성장, 그리고 기적 같은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그날 오후는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했다. 사고 환자들이 연이어 들이닥쳤고 병원 안은 소란스러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소란의 중심에서 한 간호사가 참담한 순간을 마주해야 했다. 환자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수진 씨의 가운이 찢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당황한 채 뒷걸음질 쳤고 주변의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다. 누군가는 웃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황급히 핸드폰을 들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이름보다 먼저 게시판에 올라간 그 사진으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단 한 장의 사진. 하지만 그 사진이 만들어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병원 이사장 강동철 씨가 그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없이 사무실 문을 닫고 손끝으로 사진을 집어든 그의 눈빛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믿기 힘든 감정으로 물들어갔다. 그날 병원에 숨겨졌던 비밀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단단히 제자리를 지켜오던 수진 씨의 인생이 그제야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서울 강북의 한 대형 병원, 수진 씨는 이곳에서 8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바쁜 외래와 응급실, 종종 감정의 소모가 큰 병동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했더니 늘 단정한 머리와 조용한 태도,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기록 습관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얻고 있었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는 드물었다. 늘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진 씨는 아버지를 모른 채 자라왔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반지하 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전전했고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야간 근무로 마련했다.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묵묵하고 단단하게 스스로를 다져야만 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은희 씨였다. 병원의 간호부장이자 수진 씨가 인턴 시절 처음 배정받았던 병동의 수간호사였다. 다른 누구보다 수진 씨를 특별히 아꼈고 누가 모르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챙겨주곤 했다. 누군가는 차별이라 했지만 은희 씨는 늘 딱 한마디로 가름했다. 그 애는 그냥 혼자야.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해. 병원 이사장 강동철 씨는 냉철하고 단호한 인물이었다. 평소 병원 내 사건에 쉽게 개입하지 않았고 직원들과의 교류도 최소화했다. 철저한 결과주의자였으며
병원의 경영 방향도 성과 중심으로 몰아갔다. 직원들에게는 존경보다는 긴장감의 상징이었고 회의석상에서는 누구도 그의 눈치를 피하지 못했다. 한편 외과 전문의 경민 씨는 수진 씨의 유일한 또래 친구였다. 늘 장난스러운 말투를 썼고 병원에서는 허당 의사로 통했지만 수진 씨 앞에서는 늘 진지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오래전부터였으나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한 적은 없었다. 그냥 곁에 머물며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이들이 한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조심스레 스쳐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던 일상. 하지만 단 한 장의 사진이 그 얇은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막 그들 앞에 천천히 들이우기 시작했다. 응급실 복도 한복판. 시간은 오후 3시 무렵이었고 구급차가 몰려오던 순간이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며 몸을 휘둘렀고 가까이 있던 수진 씨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순식간이었다. 환자가 잡아당긴 그녀의 가운은 목선부터 찢어졌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놀라움과 당황 속에서 우왕좌왕했다. 그 장면은 누구의 눈에도 충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을 누군가가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하나가 슬그머니 올려든 뒤 며칠 후 병원 직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게 지금 우리 병원 수준이냐?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사진은 흐릿했지만 인물이 누구인지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고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대놓고 웃으며 거론하는 자도 있었고 수군대며 뒷담을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간호사가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보여주고 싶은 거였나? 누가 봐도. 민망하던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복도와 휴게실을 가득 채웠다. 수진 씨는 그 모든 소문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근무를 이어갔다. 고개를 들지 않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의 루틴을 지켜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무리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해도 어깨가 굳어버리고 한숨이 자주 새어나왔다. 그러던 중 이사장실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회의 중 강동철 씨는 잠시 휴대폰을 확인한 뒤 얼굴빛이 급속도로 변했다. 평소 무표정했던 그의 입꼬리가 떨렸고 눈썹이 경직됐다.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정리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힌 그 순간 그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사진을 다시 펼쳐본 그는 몇 초간 정지한 사람처럼 모니터를 바라보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시간 간호부장 은희 씨는 조용히 수진 씨를 호출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조용히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그녀를 데려간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가운을 벗지 마. 그 말은 설명 없이 툭 떨어졌고 수진 씨는 아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인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무언가 말해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절대 가온을 벗지 마. 은희 씨의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었다. 수진 씨는 며칠 동안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곱씹었다. 처음엔 모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당부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단순한 보호의 의미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수진 씨를 대하는 태도는 묘하게 바뀌었고 누군가가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자주 들었다. 동료 간호사들은 이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대화는 언제부턴가 조심스러운 빈말로만 채워졌다.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수진 씨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또 누군가는 묘한 경계심을 품고 그녀를 관찰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강동철 이사장이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고 마주칠 일도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병원 내에서의 기류가 그의 침묵을 중심으로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수진 씨는 병원 계단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창밖의 서울 풍경은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고 복도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왜 내게는 아버지가 없었을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어떤 날 밤엔 괜히 울다 잠든 얼굴을 하고 있었고 수진 씨가 물을 떼면 모두 지나간 일이야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 기억이 병원의 이사장실 문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이 모르는 과거를 너무 오래 숨겨왔다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뒷문 근처에서 동료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 사진 말이야, 진짜 웃기지 않았냐? 그런데 들었어? 그 이사장이 갑자기 회의 중단하고 나갔대. 설마 그 간호사랑 무슨 관계라도 있다는 거야? 글쎄, 누가 그러던데. 숨겨진 딸이라던가, 뭐 그런 거? 그 순간 수진 씨는 숨이 턱 막혔다. 피가 뺨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모욕이었으면 좋았을 일. 조롱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다시 한번 조용히 수진 씨를 불렀다.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네고 평소보다 더 지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대신 스스로 확인할 때까지 조금만 더 이 자리를 지켜줬으면 해. 그 말에서 느껴지는 묘한 슬픔과 미안함.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혼란을 불러왔다. 무언가 거대한 벽이 앞에 놓여 있고 그 벽 너머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그 모든 걸 품은 채 오늘도 수진 씨는 침묵 속에서 환자의 손을 붙잡았다. 며칠 후 병원 내 복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의 여파가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엔 익명의 메일이 직원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사장의 숨겨진 딸, 간호사 수진 씨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첨부된 파일에는 몇 장의 흐릿한 옛 사진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젊은 시절의 강동철 씨와 어떤 여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눈매와 인매가 어딘가 낯익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설명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 아이가 수진 씨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읽어냈다.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입길이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오히려 모든 게 설명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오해, 은희 씨가 유독 아꼈던 이유, 그리고 강동철 씨가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한 배경까지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 시작했다. 수진 씨는 처음엔 그 메일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지만 병동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속삭임, 의미 없는 웃음, 다정했던 인사들이 무뎌진 공기 속에 묻혀버린 듯 했다. 그 사실을 처음 전해준 사람은 경민 씨였다. 한참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휴게실 한켠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이런 말 안 해주면 더 상처받을까봐. 그 메일 봤어. 내 얘기더라. 그 말에 수진 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 마치 외부의 소리들이 갑자기 뚝 끊긴 듯 했다. 눈앞이 하얘지고 손끝이 저려왔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병원 뒤편 정원으로 걸어 나갔다. 한겨울의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더 차가웠다.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아니었다. 내내 묻어두었던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짐을 쌌다. 아무도 없는 병원 라커룸 안에서 조용히 사물함 문을 열고 간단한 짐 몇 개를 정리했다. 손에 들린 병원 출입증은 오래도록 내려놓지 못했다. 은희 씨는 그녀가 떠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병원 정문 앞에 다시 서 있었다. 붉어진 눈가를 애써 감추며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는 은희 씨를 마주했다. 내가 돌아와도 될까요? 은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야만 해. 너는 여기 있어야 하니까. 정체를 향한 소문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 병원의 공기 역시 예전과는 달랐지만 수진 씨는 다시 근무복을 꺼내 입었다. 무엇이 진실이든 이제는 그 진실 앞에서 숨지 않기로 했다. 혼란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리를 다시 찾으려 했다. 수진 씨는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삶은 전과 같지 않았다. 같은 병동, 같은 동료들이었지만 말없는 기류 속에 깊은 균열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대놓고 피했고 누군가는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었다. 어느 쪽이든 부담이었다. 특히 이사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말은 곧 그녀의 이름을 대신하는 새로운 딱지가 되어버렸다. 업무 중 수진 씨가 환자에게 지시를 내리면 몇몇 후배 간호사들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움직였고 의사들조차 그녀에게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것은 매일이 시험 같았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버텼다. 그럴수록 경민 씨는 더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병원 뒤편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고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주먹밥 하나를 건넸다. 말보다 조용한 배려가 지금 수진 씨에겐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중간 운영회의에 병동 간호사 대표로 수진 씨가 참석하게 되었다. 이사장 강동철 씨는 그 자리에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고 그의 시선은 회의 내내 수진 씨에게 머물러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뜨는 중 그는 수진 씨를 조용히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강동철 씨의 사무실은 깊은 침묵 속에 놓여 있었다. 짙은 목재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 그리고 액자 속 사진 한 장. 그것은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과 함께 수진 씨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장면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 나 자신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수진 씨는 숨을 삼켰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너를 마주한 그날 사진을 보자마자 나는 알았어. 넌 그 아이였어. 내가 외면한 책임, 내가 거부했던 시간의 증명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감정은 차가웠다. 오랜 죄책감과 회피가 만들어낸 독특한 감정의 결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겠어. 내가 어떤 인간이든 내가 누군지는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복잡했고 혼란은 여전했지만 그 말 하나가 어떤 막막함을 걷어낸 것도 사실이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은희 씨를 찾아갔다.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물었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은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은 너를 몰랐어. 단 한 번도 안아준 적 없는 사람이었어. 너를 지키는 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은 오래도록 수진 씨의 마음에 남았다. 그 어떤 혈연보다 깊고 단단했던 사랑,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병원 내부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었고 일부 이사진은 감정에 휘둘린 인사라며 반발했다. 수진 씨는 또다시 이름이 아닌 존재 자체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무너지는 소문 속에서 수진 씨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누구의 자식이든 어떤 피를 가졌든 그녀는 그저 간호사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묘한 시선이 뒤따랐고 수진 씨는 그 시선들을 외면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뎌지는 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고 숨 쉬는 것조차 깊이 신경 써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자꾸만 밀려오는 허탈함이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 너무 늦게 돌아온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 침묵으로 일관했던 은희 씨의 마음. 모든 것들이 엉켜 수진 씨의 마음을 버겁게 감쌌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서
한 노년의 말기 암 환자가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담당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뻗었다. 긴박한 응급 처치가 이어졌고 동료들과 함께 위기를 넘긴 그 순간 환자의 가족이 병실로 달려들어왔다. 그 간호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다. 무언가에 단단히 매여있던 마음이 그제야 풀어지는 듯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병원의 이목도, 소문도, 정체도,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수진 씨는 병실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강동철 씨는 갑작스럽게 전 직원을 소집했다. 평소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회의를 연 적 없던 그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 중앙에 섰다. 모두가 긴장 속에 자리를 지켰고 강동철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원은 오랜 시간 성실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중 누구보다 조용하고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병원의 주인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의심했고 누군가는 어리둥절했다. 수진, 나의 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병원의 가치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켜온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가 이 병원의 진짜 중심임을 선언합니다. 수많은 시선이 수진 씨를 향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앞이 흐려져 누가 그녀를 바라보는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것.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온이 찢겼던 그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순간 정적이 감돌던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는 점점 커져갔다. 동료들 사이에서 흐르는 진심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쌓이며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의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이었고 자신을 찾아낸 이에게 보내는 진심의 인사였다. 며칠 뒤 병원 내 모든 부서에 경영진 구성 재편이라는 공지가 전달됐다. 눈에 띄는 문구는 단 하나였다. 수진 간호사, 특별자문위원 위촉. 평소 같았으면 단순한 인사 이동에 지나지 않았을 공지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 직원이 아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단지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진심의 표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곧 거센 반발을 낳았다. 일부 오래된 외과 의사들과 이사진 일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사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그것도 이사장의 사적인 인연으로? 회의실에서는 날선 언쟁이 오갔고 병원 내부는 한동안 묘한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진 씨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켰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직접 걸어다니며 병동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없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부끄러울 일이 없다는 듯 오히려 더 또렷한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진 씨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게 물든 하늘이 병원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그 자리에 강동철 씨가 조용히 뒤따라 올라왔다. 수진 씨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도 잠시 말없이 옆에 섰다. 이 자리는 원래 너를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 자신을 위해서였지. 늦은 후회로 무언가를 고쳐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래도 그 진심 덕분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전 이 병원을 떠날 생각도 했었어요. 누가 만든 공간인지도 모르고 제가 설 자리가 아닌 줄로만 알았거든요. 강동철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넌 끝까지 남았더구나.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 나는 그게 고마웠다. 순간 찬 바람이 불었고 수진 씨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날렸다. 그 바람 사이로 처음 듣는 목소리로 강동철 씨가 말했다. 수진아. 그 이름을 그는 처음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람 속에 머물렀다. 그 순간은 그 어떤 언약보다 무거웠고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비워져 있던 자리, 말로 설명할 수 없던 단절의 세월을 단 한 번의 이름 호출로 이은 것이었다. 그날 밤 병원 내부 게시판에는 수진 씨가 직접 쓴 한 문장이 올라왔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병원 전체를 조용히 울렸다. 수진 씨의 선언 이후 병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소문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다. 누가 누구의 딸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였다. 수진 씨는 여전히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특별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은 명함 한 구석에만 작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누구에게도 변함없이 수진입니다라고만 소개했다. 병원의 구조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는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여전히 퇴근 후엔 병동 기록지를 정리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들도 알지 못한 사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고 누군가는 시기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수진 씨의 태도 앞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병동을 빠져나갔다. 그 어떤 직함도 그녀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병원 안에서 가장 변화한 인물은 아마도 강동철 씨였다. 그가 더는 권위로 사람을 누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없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갔다는 뜻이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고 대신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가끔은 복도를 거닐며 직접 환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신입 직원 환영 자리에도 얼굴을 비췄다. 모두가 놀랄 만큼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경민 씨 역시 조용히 변했다. 수진 씨에게 직접 마음을 고백한 적은 끝내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곁에서 진짜 친구로 남는 길을 택했다. 때때로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주방에서 따뜻한 국 하나 끓여들고 나타났고 병동에서 언성을 높이는 환자에게
대신 사과하러 나서는 모습도 잦아졌다. 그런 그의 모습에 수진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다. 그 모든 변화는 격렬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일상의 결 속에서 스며들듯 이어졌다. 매일 걷는 복도의 공기, 전동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사이로 수진 씨는 자신만의 자리를 되찾아갔다. 어느 날 은희 씨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니?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 수진 씨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다. 아니요. 제 이름을 제가 선택한 건 처음이었어요. 피하지 않고 들여다봤던 시간들이 오히려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그 말에 은희 씨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수진 씨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수치도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동료의 땀을 닦아주는 사람이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된 한 사람으로 거듭이나 있었다. 그리고 그 병원은 수진 씨와 함께 조금 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의 어느 아침, 병원 정문 앞에서 수진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아직은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길가 벚나무 끝에는 아주 작은 꽃눈들이 맺히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추운 겨울에 그날 가온이 찢겨져 눈물로 견뎠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 드러나지 않던 진실 앞에서 당당해지기까지의 수많은 밤들이 모두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날 강동철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병원 전체 회의에서 자리했다. 모든 부서의 책임자가 모인 자리,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이 병원의 지난 30년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하려 합니다. 병원은 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공간이어야 하기에 오늘부터 수진 씨는 저의 후임으로 경영 자문을 넘어 운영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엔 반발도 술렁임도 없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진 씨가 보여준 진심과 헌신이 이 한마디보다 먼저 설득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무덤 앞에 홀로 섰다. 작은 돌을 닦아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안 숨고 살아.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 수진이라고. 엄마 딸 수진이라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마음 한쪽이 단단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웃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래도록 아무도 닿지 못했던 자리에서 자라난 용기의 표정이었다. 결국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름보다 앞서야 할 건 태도이고 혈연보다 깊어야 할 건 기억이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 줄기의 빛은 온다. 가온이 찢긴 그날은 수진 씨 인생의 첫날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